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건 어저께인가? 요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거 제가 놓치고 있었던 이슈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토토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토토, 스포츠 토토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이거는 KBO, 국감장에서 KBO 총재 허구연 KBO 총재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디오 이거 나올래나?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5조 8천억입니다. 국외로 유출되는 게 21조로 알고 있습니다. 왜 21조가 국외로 유출되는데 그걸 그냥 나는 방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이걸 그냥 놓아두느냐. 이 서브를 갖다 해외에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야구 같은 경우에 일정 시간 되면은 게임을 못하게 해요. 그 배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미국에 가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은 어떻게 하면 야구장 안에 그 게임장을 만들어주면 룸도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게임하는 도중에도 계속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오디오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일단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21조 정도예요. 21조.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21조씩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로 하면요, 여러분 150조가 넘습니다. 150조가 아니라 200조도 지금 몇 년 전에 150조가 넘었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200조가 훨씬 더 넘는 구조예요. 삼성전자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해외로 여행도 아니고요, 불법 토토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한국 정치에서 정말 한국 정치 주식시장, 그래서 여러분 그 386 세대의 상징적인 드라마가 뭐죠? 모래시계죠. 모래시계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최민수 씨하고 기본적으로 무슨 비즈니스예요? 슬롯머신이잖아요. 정덕진 씨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슬롯머신 대부. 그 슬롯머신 게이트 때문에 그때 수사했었던 검사, 스타 검사 2명이 탄생하죠. 홍준표, 박영수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연식이 있는데, 이게 우우우우 하던 그 94년이었나요? 95년 드라마고, 이게 이제 슬롯머신 게이트가 났을 때가 90년, 91년이죠. 정덕진 씨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슬롯머신 게이트 대비요, 지금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100배가 넘습니다. 그때 세월이 30년이 흘렀지만 지금 150배에서 200배 정도 상황으로 봐요. 150배에서 200배, 30년이라고는 하지만 매출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박상원이 홍준표,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세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걸잖아요. 10,000원을 걸면 6,300원이 기대값입니다. 6,300원이 기대값이에요. 그런데 불법은요 95%, 9,500원 이상입니다. 10,000원을 걸었을 때 5,000원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편의성도 되게 편하고 온라인으로 되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경쟁을 해야 되고 잡을 수 없으면 토토는 나쁜 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고 어둠의 세력.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산자, 유통자, 그리고 금융 결제까지 완전히 어둠의 경제가, 마피아 경제가 너무 커지고 있잖아요. 마피아 경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나라 맛이 가는 겁니다. 해외 사례 들면서 양성하자고 이제 허구현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게 누구 비즈니스예요? 마피아 비즈니스예요. 마피아 비즈니스고 깡패 비즈니스가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벌고 있다. 자 보세요. 깡패 비즈니스가 삼성전자가 잘 벌 때야 21조 1년에 그 이상 벌지만 요새는 그렇게 못 벌죠. 깡패가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내고 있고,
이게 어둠의 세계가 방치되고 있다고요. 방치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얘기하면은 안 되는 그 띵띵 있잖아요. 띵약이라고 할게요. 띵약, 미음 이응이요. 미음 이응. 지금 우리나라 미쳤죠. 우리나라 미음 이응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미음 이응 난리 났잖아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식, 이렇게 벌어온 돈이 주식 장난질로 되고 있고, 이런 깡패들이 세상이 되어 가는 게,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정치인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어요. 이거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가 금융범죄 합수단 해체해서 자금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추미애가, 제가 그래서 경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검찰 개혁과 금융범죄 합수단 해체가 무슨 상관이야? 네. 무슨 상관이냐고요. 금융범죄 합수단을 해체하는 게. 돈 세탁하는 걸 추적하고, 금융범죄 하는 거, 뭐 주식시장 작전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추적하는 금융범죄 합수단을 해체시키는 건 도대체 그게 왜 검찰개혁이냐 이거죠. 추미애가. 그리고 강력부 해체에서 조직폭력배가 미음, 이응 사업, 불법 토토 사업을 하는 거를 조폭이 하는 비즈니스를 잡는 게 강력부인데 그거를 왜 해체하냐고. 검찰이 밉다고 시스템을 해체하는 게 맞아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그 결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음, 이응 난리 났고, 그리고 금융범죄 토사장들 천국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자 보세요. 자금 세탁을 추적을 하는 걸 정부가 금지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니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아나? 나쿠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좌에서 우로 넘어온 게 이거 컸어요. 왜 이거 안 잡냐? 보이스피싱. 지금 북한 얘기하다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비즈니스라는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해외 서버가 있는데 그 해외 서버를 누가 관리를 하고, 이 대한민국 조폭들이 어떤 해외 세력의 품에 안겨서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음, 이응 이걸 어디서 공급받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공급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제는 어떻게 해주냐고. 결제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공짜로 미응, 이응을 공급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산, 유통,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제, 이 모든 과정, 여러분 모든 경제활동에는요, 생산활동이 있고, 유통활동이 있고, 당연히 금융활동이 있어요. 어둠의 금융, 어둠의 생산, 어둠의 유통. 지금 이게 21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라가 안 막고 있다고. 미음, 이응은요, 여러분, 진짜 양아치, 그러니까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미음, 이응의 순도가 너무 높아. 이거는 양아치 건달이 제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제조하는 수준의 품질. 미응, 이응이요. 제조국가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일 가능성을 매우 높은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6 세대를 상징하는 드라마 모래시계의 메인 테마이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박철원 장관 뭐 해서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노태우 정부에서의 그 수서비리야. 그러니까 수서비리가 제 대장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 수서비리 심심해서 봤는데, 그 택지 분양에서부터 시작해서 노가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딱 그러니까 모든 그냥 수서비리 1, 2, 3가 계속 대한민국에서 87년 체제에서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서비리 같은 게 계속 터지는 거고, 그거와 함께 양대 게이트였잖아요. 수서비리 사건과 슬롯머신 사건, 이게 두 개잖아요, 여러분. 응? 노태우 정부 때 양대 게이트였는데, 그때 정덕진 씨 여러분 주먹 비리비리 했대. 근데 김태촌이 여러분 정덕진 밑에 있었어요. 돈이지. 돈의 힘으로 밑에 있는 거야. 조양은이고 뭐 김태촌이고, 정덕진이 주먹은 못 써도 돈이니까. 그러면 지금요, 지금 이 21조가 빠져나가는 이 사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한국 정치를 오염시켰는지 알 길도 없어요. 미키누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깡패가 코스닥 시장 물주되죠. 회장님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의 후원자가 되고 대북 송금까지 해요. 그쵸? 그 대북 송금한다고 직원들 여행 중국 출장 가는 데다가 달러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서 달러를 소분해서 중국으로 직원들한테 나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만들고, 바다 이야기로 돈 벌어서 쌍방울을 인수한 김성태 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해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대북 송금, 이렇게 대북 사업한다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북 송금이 아니라 대북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까? 대북 대금 결제? 미음 이응에 대한 대북 대금 결제도 지금 이 인간들이 하고 있고, 그 대북 대금 결제, 미음 이응 대금 결제하는 돈이 북한의 상당한 수의 외화벌이의 밑거름일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걸 안 잡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 때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지금 빌드업을 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 믿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다 쟤네들이 부셔놓은 거 수습해서 다시 이 인간들 다 잡아들여.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생산, 유통, 금융, 종합 리포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누가 생산했고, 그리고 유통은 깡패 새끼들이 하죠. 깡패가 그러니까 조폭이, 카르텔이 유통을 하고 있고, 생산은 걔네들이 한 게 아니에요. 생산자, 노스코리아일 가능성 매우 높고, 유통은 깡패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 세탁하고 금융하는 거는 중국이 끼어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생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이 됐건 뭐가 됐든 여러분, 생산, 유통, 금융 세 가지를 생각해보면, 이 어둠의 비즈니스도 똑같이 생산, 유통, 금융 생각해보면 지금 나라가 이거 완전히 개꼴이 나고 있는 거죠. 자, 옛날에 이제 그 좌파들은 맨날 그러죠. 매판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나라 팔아먹는 매판 깡패, 매판 주사파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금 이 생산, 유통, 금융 이 배후에 분명히 중국하고 북한은 너무 수상쩍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북구 국정원과 검찰의 손발을 묶어놨는데,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일을 경찰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사태를요, 경찰은 감당을 못하는데, 국정원하고 검찰은 국정원과 검찰은 진짜 손발을 쟤네들이 칭칭 묶어놨잖아요, 왼쪽 애들이. 그리고 언론도 사태를 지금 이거 불법 도박 이런 얘기는 계속해요. 불법 스포츠 토토가 애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합니다. 근데 언론은 개별적인 사건들은 보도를 하고 인식을 하지만 이걸 종합적인 서사로 끌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종합적 서사 능력을 탐사 보도 능력을 언론이 상실했고 그리고 거대한 서사 이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개별을 다 끊어진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더라 누가 누가 미음 이응을 했대더라 이런 서사만 나오지 생산, 유통, 금융, 종합적인 이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총선 얘기 잠깐 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거. 윤석열 정부 진짜 뭐 의협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기엔 서비스하고 제가 요새 욕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근데 내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꼭 이겨야 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건 이거에 있어서요. 이거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나고 있는데 분명히 왼쪽 애들이 추미애가 한 짓, 이재명이 하는 짓, 기타 등등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서 검찰들이 이거에 있어서 맞섰어.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까? 저는 그래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때는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이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일 때 얘기고 한쪽 세력이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법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자유주의, 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사가 되라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 체제의 최후의 보루가 되라고 우리가 검찰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무너지고 지금 이 사태, 이 도박, 띵약, 그리고 어둠의 금융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해외 세력하고 연결된 이 세력한테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면요. 그러면 우리 난미 되는 겁니다. 카르텔 국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돈이 흘러들어와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식담보대출 시장 저축은행들이 하는 그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저축은행을 쟤네들이 인수를 해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 저축은행을 인수를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서 IPO하고 코스닥 작전 세력에서 등장하라고 무슨 돈으로 벌까? 무슨 돈은 무슨 돈이겠어요? 어둠의 돈이지. 어둠의 돈을 이렇게 큰 규모로 벌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불법 스포츠 토토 앤드 게임이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북한이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사일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편 전쟁도 있었어요. 조그만한 영국이 큰 중국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물론 군사력은 셌지만 경제력은 한참 모자랐던 영국이 중국을 박살내는 데에는 아편 전쟁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한 매수도 있었고. 자, 이거에 제가 이제 계속 자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왼쪽에서도 이런 얘기할 때 다들 점프도 갸우뚱그러고, 오른쪽에서도 저를 지금 갸우뚱그러고,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도 음모론자 소리 듣고, 오른쪽에서도 음모론자 듣고, 때로는 극자 소리 듣고, 또로는 극우 소리 듣는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자유민주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왼쪽에서 극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서도 극, 오른쪽에서도 극인데, 그게 이런 극자나 극우가 아니라, 내가 중도구나. 내가 자유민주주의자구나. 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고 출세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좌우고, 나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내 스스로 우쭈쭈인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음모론처럼 보이고 극단적인 얘기처럼 보인다면 현실을 너무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법 스포츠 토토가 매출이 5조 8천억 정도 되고요. 불법은 그거의 몇십 배 정도 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21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21조. 그리고 그렇게 해외로 나갔던 돈은 걔네들이 뭐 텍스 헤이븐에 있든 아니면 다시 이제 검머외가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든 하겠죠. 제가 왜 검찰을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무너지면 여러분 검찰까지 쟤네들한테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눈앞에서 보이는데 어린애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또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토사장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어린애들 사이에서 10대, 20대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퍼져 있는데